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엘 교수법 제7강 다음 주가 중간고사 주간이 되는 거죠? 벌써 7회차까지 왔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바이엘 1권 네 번째 손가락 번호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 학습 목표 같은 내용이고 학습 내용 손가락 번호 즉 1, 2, 3, 4, 5번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 그 초심자 분들에게 지도를 하게 되죠. 손가락이 다섯 개씩. 합하면 10개지만, 어쨌든 한 손에, 다섯 개 손가락을 기준으로, 어, 손가락 번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순차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일단은 바이에 1번도 그렇지만, 이제 초심자들이 처음에 연습하는 순서 자체가 1번부터 5번까지 순차, 어, 그 연주, 순차적인 어떤 그 음의 진행을 기본으로, 그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적어봤고, 네, 1, 2, 3, 4, 5 순차가 아닌 다른 내용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좌우 대칭의 개념이 좀 필요하죠. 양손의 손가락 번호가 대칭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에 반해서 개 이름은 좌에서 우로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또 우에서 좌로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특히나 최근에 제가 만나는 친구들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간, 음정, 그다음에 음계에 적용할 때 어떤 넘버링의 개요적인 부분들 짚어볼 거고요. 초심자의 손가락 번호 습득을 돕기 위해 교수자가 알아야 할 지식들 역시 좀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건반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건반의 물리적인 구조, 액션의 모습들 사진으로 살펴봤었죠. 지렛대의 원리로 작동된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것이 마치 우리 팔의 관절들이 역할하는 그 지렛대의 동작들과도 약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떤 건반의 단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옥타브 단위였죠. 왜냐하면 옥타브라는 그 음역이 생기고 그 음역으로 구분이 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 귀가 참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같은 음으로 듣는 그 음악 심리학적인 면인 거죠. 우리 인체가 인지하는 그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옥타브의 음들이 자연 현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진동 비율이 1대 2더라. 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머나 신기해라. 이렇게 해서 그 옥타브를 기준으로 음역을 구분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의 옥타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음들, 60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인도 음계. 음들을 서양에서는 12개 음으로, 원래는 이제 뭐 순정률, 뭐 순정, 또 중간, 순정률과 평균률의 중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특히나 건반 악기의 경우, 지금 아마 현악기나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조율 체계가 좀 다른 악기들도 있겠지만, 건반 악기의 경우, 조금 더 이조가 쉽고, 그다음에 다른 악기와의 협연,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균율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율을 기반으로 해서 흑건과 백건의 이름 구분을 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12개의 음으로 나누고 있고, 국악에서는 5개의 음으로, 그래서 반음을 날리고, 날린다는 표현보다는 반음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반음 간격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 다음 간격으로 반음 플러스 온음의 간격으로 이제 음을 포진하는 그런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 그래서 흑건과 백건을 반음 간격으로 나누다 보니 이제 이명동음이 생기게 되죠. 위에서 올라가는 음과 반음 올라가는, 그다음에 말이 되나요? 아니지, 어떤 한 음에서 위로 반음 올라간 음과
그 다음 반음에서부터 반대로 반음 내려온 음이, 어, 숙명적으로 같은 건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씩 생기고, 사실 흰 건반 같은 경우에도 미파는 이름이 두 개씩인 거나 마찬가지죠. 미는 파이 플랫이 되고, 파는 비의 샵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실 더블샵, 더블 플랫까지의 개념도 생각했을 때는, 건반의 모든 음들이 사실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인접한 음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서, 그리고 임시표와 함께,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보시고, 건반의 구조를 다루실 때, 일단 불시에 나타나는 초심자분들의 질문 공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더불어서 어떠한 앞으로 향후에 배울 개념들에 대한 어떤, 미리 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음계라는 것은 음의 상향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인 거죠. 라시도레미파솔라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모드가 될 수 있겠죠. 도리안, 프리지안 뭐 이런 것들. 음정 더하기 음정. 그러니까 음정을 쌓아서 어떠한 삼음 이상의 구조를 만든 것이 화음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여기에서 또한 이제 건반의 구조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면들이 있죠. 줄줄줄인지 칸칸칸인지 줄칸줄인지 이렇게. 그래서 1차 시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반 구조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핵심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게 반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면서 보는 화면이랑, 이게 녹화 후에 그 코딩이 돼가지고 완성돼서 업로드를 한 후에 재생을 시켜보니까 이게 제가 보는 좌우랑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갈지 제가 확신이 없긴 한데 아무튼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이제 시각적으로 괜한 혼란을 드릴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아무튼 그래서 중간음, 가온도음이 중요한 거죠. 같은 음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상행, 하행, 순차 또는 도야까지 이르는 어, 그 음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건반의 구조, 옥타브 개념을 미리 인지하고 건반의 개수 내지는 건반의 간격, 건반의 위치, 그 옥타브의 어떤 거리감, 음, 음정 간격 간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이제 손으로 점차 익혀가는 거죠. 손의 감각으로. 물론 이제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는 시각적으로 인지가 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시각적인 인지와 그것을 촉각적으로 터치했을 때의 느낌과 거리 감각과 위치 감각, 그 다음에 실제로 연주를 해서 눌러봤을 때의 청각적인 반향, 그래서 소리로 반향을 들었을 때 그 정확한 음의 차이를, 그다음에 그 상향이었는지 하향이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읽어주시는 뭐 게이름이라든지, 건반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차원적인 인지 자극으로, 제공이 돼야, 어, 뭐 학습이 빨라지고 효율이 생긴다라는, 다분히 일반론적인 이야기였던 건데, 음,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초심자들이 건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죠, 일단은.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두 개씩, 세 개씩 묶으라고 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와 세 개 중에 하나를 묶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한 어떤 인지적인 그 반응을, 하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소통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언어와 단어의 사용을 조금 다양화하실 필요는 있죠. 평소에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좀 이제 가끔 서점에 가서 그런 어떤 어휘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교재, 뭐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나와 있는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각 잡고 완전히 탐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잖아요. 그래서 쭈루루 리뷰를 하시면서 요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요런 어휘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휘들이 감각적인 경우도 있겠고 이제 조금 더 설명 하는 문체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뭐 문장이 짧다던가 길다던가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트렌드를 항상 좀 봐가시면서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게 내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이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시류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맞는지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좀 감지를 하면서 돌아보는 그 리프레시 겸 재충전, 충전, 정보 습득 이런 활동들이 조금 이제 선생님들의 커리어를 유지를 위해서 중요할 수 있죠. 뭐 직업에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뭐 사실 일상적으로 좀 필요한 일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혼자 골방에 예를 들면 뭐 공장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계속 깎아내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작업들, 리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시각, 청각, 촉각의 다차원적 인지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고, 그래서 흑권 두 개 소그룹에서 출발하는 거죠. 2번, 3번, 2번, 3번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바의 1권의 마지막에 갔을 때 100권의 10개를 도레미파솔을 양손으로 누르게 되죠. 그래서 흑권 두 개의 아주 작은 그룹으로 건반의 구조를 봤을 때는 아주 작게 출발을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바이의 1권에서는 일단 100권 10개, 바이의 2권에서는 솔라시솔에 포함해서 음영이 넓어지고 3권, 4권, 5권 가면서 5권 없지만 3권, 4권 체르니 이렇게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88개 건반을 일렬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흑권, 100권 구분된 옥타브 세트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라는 어떤 예비 어, 와 대비, 가 선생님들 안에서 잘 정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어쨌든 확장의 개념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88개 중에 일단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그 선생님들께서 그 초심자 학생을 대하시는 어떤 설명적인 방법이나 어떤 자료를 제공하시는 그런 방법론의 개발에 있어서도 학생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건반의 구조 했을 때 요만큼 사진이 나갔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의 손, 어, 작은 손이죠. 이 비슷하죠. 음. 자, 그래서 선대칭 도형, 양손,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그 대칭의, 개념. 그래서 양손이 생긴 것 자체가 선대칭 도형의 모양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손 하나도 이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워낙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또 대칭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양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번호를 매길 때는, 네.
이게 1, 2, 3, 2, 1은 아닌 거잖아요. 1, 2, 3, 4, 5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런 순서로, 어,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요게 제가 소시적에 무료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인데요. 일단은 낮은 도의 자리와 가운도의 자리 위치에서 본 모습이죠. 근데 특징이 있죠. 지금 같은 색깔은 같은 개 이름. 그래서 도라는 개 이름은 빨간색으로 핸드벨이나 부메커나 요 색깔에 맞춰서 제가 그린 거고요. 또 요렇게 이론 교재들에서도 색깔 구분을 뭐 무지개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7개의 색을 좀 구별을 해서 거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또는 초록, 하늘 또는 파랑, 그다음에 뭐 짙은 파랑 내지는 남색, 내지는 보라, 그다음에 보라 내지는 분홍 이런 식으로 그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그 색깔의 순서를 그대로 차용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 이름에 약간 색깔 악보를 만든다든지 요런 상황 그다음에 양손 악보 큰 보표에 그 멜로디나 화성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색깔로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그 개 이름 색깔에 맞춰서 표시를 일관성 있게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음, 그래서 지금 같은 1번인데 왼손 1번은 솔 개 이름을 누를 거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오른손 1번은 도라는 개 이름을 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라는 개 이름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근데 사실 뭐라고 뭐 불만은 아니지만 보통 이론책에 보면 1번은 빨강, 2번은 주황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네. 조금 섬세하게 가자면, 근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1, 2, 3, 4, 5번의 서술을 익히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아주 유아동들이 있잖아요. 6세, 7세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똑같은 1번인데, 하늘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 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1번은 그냥 빨간색으로 하자라는 논의가 아마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애초부터 표현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커다란 서랍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자리에서 그려봤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파지만, 가운데 도에서 올라갔을 때 사도 위에 위치해 있는 파는 오른손 4번으로 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도 아래, 완전 5도 아래에 위치한 F파 같은 경우에는 왼손 5번으로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구성과 순서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음, 요런 방식으로 일단은 순차적인 숫자를, 근데 이 순차의 의미가 사실 조금, 음, 과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제가 어릴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지했을지 지금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100% 남아있으리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이라. 어제 한 일, 어, 알 수는 있죠. 제 핸드폰에 투두 어플에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못해서 미뤘는지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 어플 없으면 이미 처리된 일은 좀 기억을 버리는 편인 거죠. 새로운 거를 넣기에도 용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참 세월이 무상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죠. 내가 어렸을 때 과연 맨 처음에 이 도레미파솔 1, 2, 3, 4, 5번을 배울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지를 했던 걸까? 그게 궁금한 이유는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경로를 그 실제로 알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그 경로가 어디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뚫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먼저 배운 선배로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게 뭐 그런 뇌 신입사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탓에 늘 궁금한 거죠. 과연 이 친구가 이걸 제대로 어떤 구조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조금 이제 선생님들의 언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심하려고 해요. 흑백 논리적으로 그 주입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름은 어쩔 수 없죠. 1, 2, 3, 4, 5라는 그건 규칙으로 정한 어떤 고유명사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체한 숫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우들 있죠. 그 바이올린을 먼저 배웠던 친구라던가, 기타를 먼저 배웠던 대학생이 피아노를 나중에 배운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 엄지가 0번이잖아요. 그렇죠. 현악기의 경우 그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바이올린 운지를 한다 그러면 그 그 뭐냐 아무튼 현을 짚는 소는 요렇게 네 개인 거잖아요. 기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위에서 엄지를 내려서 잡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 네 손가락에서 1, 2, 3, 4, 5,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플러스 그다음에 꼭 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손가락이 10개인 사람만 악기를 배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물론 지금 현재 피아노를 가장 처음 그리고 피아노만 배우는 손가락이 10개가 감사하게도 있는 친구들 을 가르칠 때는 별다른 고민 없이, 음, 그냥 얘는 당연히 1번, 얘는 당연히 2번, 얘는 우리가 3번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3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어,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3번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일단은 3번인 거지, 이게 다른 데서도 얘가 굳이 맨날 3번인 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마인드. 를 좀 열어놓을 필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항상 이제, 어떠한 대처에 유연하게 그 잘 적응하고 반응을 하려면, 항상 이 정답이 지금 현재 뭐 2025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는 정답일 수 있지만, 또 어딘가에 가선 또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아무튼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잡소리였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정말 엉뚱한 질문들을 할 때, 그 엉뚱한 질문들에 엉뚱하게 답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상당히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순간 갑자기 선생님을 그 지도교사를 좀 친숙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어른 맞나? 뭐 내지는 이 사람 좀 이상한 데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이제 음악과 악기가 있는 공간에서의 선생님의 존재감이 또 새롭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뻔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당연한 거를 왜 계속 질문을 하니? 라던가 1번은 1번이라서 1번인 거야. 그냥 외워라던가 이런 어떤 좀 고압적인 태도보다는 좀 열려있는 태도. 근데 왜 꼭 돈은 1번으로만 쳐야 돼요? 너무 유용한 질문이죠. 사실 유효한 질문이죠. 바이의 1번에서만
도를 1번으로 치는 거잖아요. 2권만 가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를 1번으로 치고 도는 4번으로 쳐야 될 때가 금방 오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바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맞아. 원래는 도는 아무 손가락으로나 칠 수가 있어. 발로도 칠 수가 있고, 머리로도 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이 제일, 그래도 얘가 잘할 수 있어서 손가락으로 하는 거고, 일단 머리나 발은 좀 아니고, 불편하고, 음, 그 다음에 도는 원래 아무 손가락으로나 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배울 땐 이게 제일 쉬워서 1번으로 치는 거야. 근데 사실 2번으로 칠 수도 있어. 2번으로 한번 쳐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고정된 도레미파솔 1, 2, 3, 4, 5가 붙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가능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니까 1번으로 치라고 했는데 왜 말이 많아? 이런 태도는 넣어주시고, 그 학생들의 그 반짝반짝한 반응들을 항상 큰 그림 상태에서 바라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요즘 그런 개념들 많이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에듀케이션이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항상 특히나 초심자 친구들의 너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항상 좋은 재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근데 뭐 레슨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쁜 학원의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온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업을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고 좀 시간 있을 때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러면 이 친구의 음악적 가능성을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넓혀주실 수 있게 될 거고 음, 재밌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1, 2, 3, 4, 5가 맞지만 어, 너무 고정돼 있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 융통적인 대화 이런 것들 필요하다. 물론 정답은 있지만 그 정답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 AI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시대잖아요. AI에게 손가락 5개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참, 뭔 소린지. 1, 2, 3, 4, 5. 요게 이 안에 숫자 삽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로 마우스로 그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1번은 이제 그 초심자 친구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대화를 나누실 때 일단은 손가락에 번호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낯선 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친구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데리 마미, 브라더 시스터 베이비 요거 아주 전통적인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얘가 뭐 강아지 퍼피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엄지 얘가 1번인 이유는 중앙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죠? 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1번, 또 1등 최고,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그 수거급으로 활용하는 거는, 오늘 이엘이 너무 잘했어. 최고.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약속하는 거 내지는 뭐 애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고는 요거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1등, 얘가 제일 먼저 처음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검지, 엄지, 다음 손가락, 집게, 짚는 손가락 이 손가락 2개로 짚죠. 그다음에 V를 할 때, 시작되는 V 할 때 손가락 2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번. 알려주는 손가락. 중지 손가락, 셋째 손가락 가운데 제일 길고 손 동굴의 기둥이다. 요거는 이제 손 동굴 만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운데 길기 때문에 이 아치를 버텨주는 좀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죠. 손 동굴의 기둥이 되는 손가락.
그다음에 약지, 넷째 손가락, 반지, 반지 끼는 손가락, 여자친구들 특히나 남자친구들도 나중에 이렇게 또 중요하죠. 자, 힘이 약하지만 섬세한 손가락, 항상 그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뭔가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당연히 있는 걸로. 그다음에 소지, 다섯째 손가락, 약속. 길이가 짧지만 중요한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 새끼손가락이 나중에는 이제 보이싱을 거의 대부분,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학습이 될 거고, 보통은 이론 교재를 통해서 많이 반복해서 쓰면서, 숫자 공부도 뭐 꽃그림 2개 해놓고 숫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얘가 첫째, 가장 가운데라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가운데, 세 번째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운데서 1, 2, 3, 4, 5 순차적으로 가는 서수적인, 활용이나 사실은, 어, 건반을 터치할 땐 사실 개별적으로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멜로디의 컨투어에 따른 순차적인 어떤 서수적인 연주의 타이밍 때문에 또 시간적인 흐름 때문에 서술적인 역할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누적되는 2번 손가락은 1번 더하기 2번에서 2번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수 자체의 절대 수의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이름의 역할을 하는, 이름을 대체하는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네, 또 면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조금 융통성 있는 적용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수의 기능을 한다. 선율 진행에 따른 음과 박의 누적 지표. 이 누적이라는 것은 음향이 누적된다는 느낌과 박의 수, 박의 카운트는 누적이 되긴 하죠. 동시에 해당 음과 박의 연주를 맡는 각 손가락, 사실은 개별적인 손가락이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역할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숫자로 대체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해요. 왜 손가락 번호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어, 하면서 악보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악보 음표들을 이 손가락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자 오른손 검지 손가락 오른손 뭐 세 번째 손가락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글로 적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꼭 알아야 돼. 목적은 어쨌든 꼭 알아야 되는 그 당위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 그냥 엄지 검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질문을 원천봉쇄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로.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감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박자와 헷갈리지 말아야 되죠. 손가락 번호의 1, 2, 3, 4, 5와 4분의 4박자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 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음,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죠. 같은 숫자라는 상징을 여러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보상에서는 상징의 뭐냐, 예, 상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에 음정 간격의 시각적 위치적 계산에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수가 있죠. 나중에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가락 번호랑 같이 붙어서 가는 경우 5도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제 6도를 가는 순간 5번 손가락이 5도까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6도, 7도, 8도까지 벌려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때쯤 되면 제일 작은 1, 2, 3, 4, 5 순차 서랍장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그 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칸막이를 나눠서 6도, 7도, 8도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토대가 마련된 이유니까 어떻게든 가능은 하겠지만은 항상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1, 2, 3, 4, 5가 과연 잘 됐고 6도를 알려줘 봤을 때 이 6이라는 숫자를 5번 손가락으로 누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느 만큼 자연스럽게 인지로 받아들이고 수행이 가능한지
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그 촉각으로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인지적인 것만으로는 이제 늘 처음부터 당연히 이제 멀티 인지로 가는 거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음역이 넓어지고 화성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 네, 촉각으로 가르쳐 줘야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숫자라는 것은 계산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 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 야기 또한 가능해서 초기 단계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자동화 및 신속 출력. 출력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박을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중점을 가지고 좀 시간을 들여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음, 사실은 뭐 악기 연주는 기초가 없으면 그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건너뛰고 한다는 게 사실 뭐 예를 들면 영화 배우나 요즘 뭐 그런 거 많죠? 영화 배우나 이제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뭐 몇 달 동안 그 곡만 계속 뭐 연습을 해서 뭐 촬영을 한다든지 뭐 그거는 그 운동 출력이잖아요, 사실. 온전한 인지적인 출력을 뭐 각고의 노력 끝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평소에 많이 보는 그 성인분들, 그죠? 어렸을 때 뭐 콩쿨 나갔던 곡 일부 기억해서 운동 기억으로 연주 재생 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또 많은 퍼센테이지가 사실 그런 식으로 건반을 치고 있잖아요. 음, 악보를 스스로 보는 그 능력을 가진다는 게 저도 진짜 뭐 다른 얘기지만 어, 초심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희소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저는 그냥, 뭐랄까요. 그, 재능이라는 것을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학생들을 만나면서야 비로소, 굉장히 감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어떠한 기회이고, 음,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운 내용들을 계속 어떠한 체계로 기억하면서 유지, 재생, 출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한 행운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깨닫게 돼서, 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되면 너무 기쁜 일인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좀 더 강조를 하자면 절대 선생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능력 자체,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희소한 능력이에요. 네, 뭐, 십수년간의, 이십수년간의, 그 수행을 통한 데이터 검증의 결과, 예, 굉장히 희소한 일이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더 잘해야 되고, 뭐, 더 못해. 이런, 제가 지금 이 발기교수법을 하는 이유도 뭘 더 잘하자는 것보다는 일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선생님들이 평소에 약간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리뷰를 함으로써 그 막혔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내지는 뚫어
볼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력해 봄직한 부분은 있다라는 어떤 그 희망의 몸부림 같은 것이지 그 이상의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그 나머지는 학생에게 맡기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뭐, 뭐 피아니스트처럼 잘 치게 뭐 악보를 다 따르르 하게 다 그냥 초기화 머신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고 있다면 이런 전혀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그래서 이제 약간의 도움을 드리자는 그 어떤 지적인 그 내용으로 약간의 도움과 소통을 드리자는 그런 목적과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그 학습 그 기초 지도에 대한 기초 실기 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완화시켜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메인인 거지. 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가 아니라서, 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의 의도가. 근데 이제 좌우대칭 거울 연상법, 이게 이제 실제로, 바일하자 교재에 있는, 워크북 교재에 있는 거를 잠깐 따가지고 왔는데, 이 양손의 가운데에 거울을 세워놓은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도 대칭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거울을 세워놨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거울에 비친 모습이 오른손이야. 반대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왼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거울로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뭐 수학적인 대칭 개념이나 이런 걸 가르치실 때 거울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울의 모양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간 적용 2, 3, 4, 5도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은 그 음정 학습할 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 5도 포지션 안에서는 그러니까 1, 2, 3, 4, 5번 순차 그 기본 포지션 안에서는 음정 간격을 건반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보만 본 상태에서 심지어 악보의 제일 처음에 뭐 악보에 아무런 손가락 그 핑거 넘버가 없는 상황에서도 초심자 친구들이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건반을 짚어 나갈 수 있는 그게 약간 최초의 목표가 돼야 되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수없이 아이들이 모의 먹잖아요. 그 이 얘기 했었었나요? 세모이.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요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눈의 역할은 악보를 따라가는 역할. 그다음에 손가락 끝에 눈 하나씩을 하나 또는 두 개씩 감각적으로 손이 스스로 건반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머리로는 끊임없이 1번인지 내가 지금 1번을 쳤는지 그다음에 다음 음을 치기 위해서는 이게 줄줄인지 칸칸인지를 계산을 하면서 실제 칠 때는 손가락 감각 터치로 치고 확인은 소리로 하는 그 순서인 거죠. 눈으로 악보를 보고 손가락 감각으로 건반을 터치하고 머리로는 간격과 순차, 하행, 상행을 계산을 하면서 그 출력 결과가 맞았는지 잘못됐는지는 귀로 확인. 이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반 가리고 치게끔 하는 거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자동적으로 간격을 표현을 하게 되죠. 1번은 1도, 1번, 2번 치면 1도죠. 2번, 2번 쳐도 1도죠. 건반 하나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번하고 2번 쳤으면 건반 2개, 손가락 2개 눌렀으니까 2도. 1번 치고 3번을 치면 3도. 1번 치고 4번을 치면 4도. 1번 치고 5번을 치면 5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3도를 2, 4로 만들 수도 있고 3호로 만들 수도 있죠. 4도 1사 또는 2호로 만들 수 있고 5도 1호로 만들 수 있죠. 음.
그래서 이 1, 2, 3, 4 포지션 안에서의 1도부터 5도까지의 움직임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클, 감각 사이클로 다차원적으로 인지적 으로 출력, 계산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건반을 가린다. 어머, 아동학대 아닌가요? 아동학대 우리 너무 겁에 질려 있잖아요, 늘.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학대라는, 학대를 하자는 게 당연히 아니고, 그러나 어떠한 그 학습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감각을 여러 감각들 중에 하나의 그 눈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가린다고 하면 그게 약간 좀 정말 아동학대 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습관을 제한하기 위해 건반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눈이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의 한계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건반과 악보를 동시에 또는 교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악보에만 고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하나의 자극을 차단, 어,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얘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여러분, 모기가 벌써, 어머, 아직은 힘이 없네요. 잘 잡히는 걸 보니, 어머, 어젯밤에도 제가 자다가 한 마리 이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잡았습니다. 오후. 어,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어, 다른 매체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학생들을 학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그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음계 적용, 3 더하기 5는 8, 뭐 했던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세광에서 나온 바이엘 피아노 교본, 요거 옛날 버전, 이거 보여드렸었죠. 엄청난 교재.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음계 연습을 들어갈 때 1, 2, 3에서 일단 머무르게 하고, 오른손의 경우. 그다음, 파솔라시 도 찍고 시라솔파 회전시키기 전에 엄지손가락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다음에 1, 2, 3에서 머무는 것도 3에서 1번을 안으로 넣기 전에 어, 돌리기 전에 머무른 상태에서 1번이 준비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고 넘기겠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 그렇죠? 음영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연습. 왼손 같은 경우도 반대로 솔에서 머무르면서 3번 회전시킬 준비를 해주고 3번에서 머무르면서 1번을 넣을 준비를 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3은 8, 8개 옥타브를 다룰 수 있다. 요거 저는 음계 나오면 바로 더하기로 숫자 써주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순차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미 인지하고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음계가 나오는 뭐 바이엘 3권 후반 내지는 책에 따라 다르겠죠. 4권 중반 정도에 갔을 때는 이 그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훨씬 더 어, 세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3번부터 돌려서 치는. 그렇죠? 8개를 쳐야 되고, 근데 우리 손은 5개. 그래서 남는 3개 부족하기 때문에 3번을 돌리면 1, 2, 3이 추가가 되는 거죠. 3, 2, 1이.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한원 교재의 종착점. 한원 교재의 꽃. 39번. 스케일에서 음계가 연장될 때. 3 더하기 4가 되죠. 옥타브 8번째 음을 치는 순간 다시
같은 개 이름은 같은 넘버링으로 반복이 돼서 n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는 늘 1번으로 치는 상황이고 파를 늘 1번으로 치는 상황이고 왜냐면 도레미 파에서 돌렸으니까 파솔라 시까지 치고 도에서 다시 1, 2,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그 메모를 안 했는데 네 가지 패턴이 나오죠. 1, 2, 3, 1, 2, 3, 4, 1, 2, 3,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1, 2, 3.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4, 3, 2, 1, 3, 2, 1, 3, 2, 1, 4, 3, 2, 1. 그 네 개만 그냥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39번 들어갈 때 항상 저는 이제 그 숫자 패턴을 써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양손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네 개의 음영 중에 두 개씩만 건반 위치와 시작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조합을 하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바일 과정부터 이 손가락 숫자 에 대해서 잘 인지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설명이 빠르죠. 음. 그래서 손가락 번호 붙이기의 통상적인 원칙들, 지금까지의 이제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에 활용이 된다라는 타이틀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손가락 번호 붙일 때 통상적인 원칙들, 을 살펴볼 텐데 일단 순차 음계 다섯 손가락 포지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핑거링 문제가 없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제가 고쳤었고 사실은 이제 요 책에 핑거링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챕터에는 71페이지 여기 다양한 이제 악보 예시와 함께 한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생이 다섯 손가락 포지션 안에서만 움직이는 곡을 연주하는 동안은 핑거링이 그렇게 크게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쓰셨어요. 저자분께서. 그러나 선생님도 현장에서 경험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다섯 손가락 포지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나요? 이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희소성이 더 강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놈의 디지털 그 시각 매체들 덕분에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하고 머리로 사고력을 거쳐서 출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 수행에 너무 수행력이 사실 걱정이 되죠. 늘 부모님들께는 희석시켜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걱정이 돼요. 물론 이제 그들만의 디지털 세상을 더 발전시키면서 그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일 테고, 그래서 나름대로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희망적으로 믿지만, 그러나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거친 사람으로서는 이 사고력의 부재,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노파심에 이런 걸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핑거링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힘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힘내는 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저 그 야 너도 그런 거죠. 야 너도 나도 뭐 이거. 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바른 핑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왜 손가락 번호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멋있는 곡을 알맞은 속도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핑거링 같은 손가락 번호로 계속 연습을 누적해야지만 근육이 곡을 기억해서 운동 기억으로 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만 남으면 안 되겠죠. 악보를 볼 수 있는 인지적인, 사고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곡을 집중적으로 같은 손가락 번호로 연습해서 얻은 운동 기억의 어떤 수행 능력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연주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깨닫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아주 바이의 1권부터 나랑 같이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익히도록 할 수 있지만, 항상 언급하는 중간에 오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핑거링 훈련이 안 됐다면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정말 멋진 곡을, 그 부분에 음악적인, 작곡가의 음악적인 의도에 맞게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핑거링이 잘못된 친구들의 경우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성인분들이나 노인분들도 특히나 이 부분 설득하셔야 되죠. 음, 아무 손가락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점. 음악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진다는 점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모델링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검은 것만을 1번으로 쳤을 때, 검은 것만 포함된 패시지, 스케일 패시지인데, 검은 것만을 굳이 1번으로 쳤을 때 그 소리와, 그 터덕임과 2번, 3번, 또는 4번으로 잘 처리했을 때 그 매끄러움과, 것들을 모델링을 해주시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순차 진행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상하행 움직이도록, 요거.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새로운 핑거링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순차 진행.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바이엘 1번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하고 싶지만. 왜냐면 이미 이렇게 잘못 훈련이, 그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린 상황에서는 그, 뭐죠? 그 레드선 띡,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기억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돼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죠. 음. 좀 손가락 번호 그 핑거링 훈련하기 적합한 곡을 그 재료로 두고 그 어떤 뭐 체른이나 다른 곡이 아닌 학생이 흥미롭게 느끼는 어떤 레퍼토리 곡 같은 거 하나 지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핑거링 넘버를 본인이 스스로 적으면서 그대로 계속 훈련하는 어떤 그 수행 훈련을 한다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매번 특히나 뭐 소나티네나 뭐 이런 악보들 읽을 때마다 그 끊어져가는 프레이즈들을 보면서 매번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훈련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핑거리 넘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순차 진행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 내지는 악보에 써주시는 거. 근데 악보에 그 손가락 번호 쓰는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음, 되도록이면 안 쓰고 본인이 계산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이제 가장 베스트겠지만, 어,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오히려 작품 정도, 뭐, 트레 30번 이상 작품 정도 가면,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좀 그 첨삭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어, 첨삭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음, 어쨌든 바이엘 단계에서는, 특히나 1권 단계에서는 책에 나온 손가락 번호를 그냥 그대로, 어, 두신 상태에서 너무 반복돼서 많이 나온다 싶으면 뭐 지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놔두신 상태에서 그 이 초심자 학생들이 그 핑거링 표기에 도움을 받아서 어, 그 사고력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스스로 써보게끔 하는 거. 그게 인지적으로 또 계산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호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선행해서 쓰는 방법보다는 어쨌든 학생이 직접 생각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민 없이 지체 없이 자동 출력될 수 있게 1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순차마저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간격 다루기. 다섯 손가락 포지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간격. 아까 3도, 2도, 4도. 악보에서 제시된 간격을 건반이 손가락 순서에서 움직임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건너뛴다는 개념은 중간에 안 치는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너 치고 너 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중 과제인 거죠. 어, 너 치고 나머지 가만히 있어.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천기 내리고 백기 올리지 말고 이거. 그래서 요런 감각들을 저 선생님들은 뭐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특히나 음, 건너뛴 바이엘 체르니 과정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공감이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어, 이 블럭 조립은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이게 힘든 친구들 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 힘들 수 있다는 점 애써 공감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간격을 움직임으로 구현할 때 지체되는 시간에 대한 인내 선생님들께서 기다려 주셔야 되죠. 이거잖아. 미잖아. 3분 눌러. 요거 워워 좀 넣어 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근데 쉽지 않죠, 사실. 그죠? 진도는 나가야 되고 쉽지 않지. 아유, 참 그렇습니다. 야, 너도? 나도. 초기 단계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건너뛰기가 처음 등장하는 바이의 1권. 도미, 뭐, 이거 나오죠? 부터 손끝 감각으로 계산하기 훈련, 건방 가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줄줄 칸칸 개념 학습, 이거 중요하죠. 3도는 줄줄 아니면 칸칸, 그러니까 홀수는 줄줄 아니면 칸칸 똑같잖아요. 줄이었으면 줄, 칸이었으면 칸. 근데 짝수 2, 4, 6, 8도는 줄이었으면 칸, 칸이었으면 줄이죠. 요거 나중에 줄칸 개념할 때 다시 얘기 나눌 텐데, 그래서 어쨌든 1, 3, 2, 4, 3, 5 핑거링 연계 훈련, 요거는 악보랑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악보랑 상관없이 도미 훈련, 레파 훈련, 미솔 훈련, 줄줄 칸칸 줄줄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로 재밌는 과제로 내주실 수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핑거링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야 이거 한 거죠? 어머나 어떻게 된 거야? 아 순차 날로 적었네 이거. 순차에서도 마찬가지. 아, 그치. 새로운 핑거링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건너뛰기 연주하기. 순차든 건너뛰기든, 새로운 핑거링 넘버가 나오기까. 그래서 줄줄 칸칸 개념학습 1, 3, 2, 4, 3, 5 훈련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없이 건너뛰기도 바로 올바른 손가락 넘버로,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1번에서부터 훈련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는게 1, 3번 회전을 위한 손 동굴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걸 하면서 동굴이 더 자리가 잡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핑거팁 각도, 요 각도 90도라기보다는 살짝 몇 도 정도 될까요? 65도, 70도 정도? 이렇게 약간 건반을 미는 느낌으로 가면 좋죠. 처음부터. 터치 자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원활한 흐름으로 속도감을 살려 연주하기 위한 기본 요건임을 알려주기. 요렇게 눕혀서 터치를 했을 때는 손가락 마디 1번, 제 1마디부터 들어 올려야 되죠. 훨씬 각도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각이 세워져 있을 때는 아주 조금만 0.1mm 정도만 살짝 들어 올렸다가 바로 속도감 있게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들의 모델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물론 단번에 잡히진 않지만 계속 노력해서 각을 세워보자. 더 빠른 속도로도 잘 칠 수 있게끔 하려면 손 모양을 잘 만들어 보자 하면서 손 모양, 손동굴 여기가 잡히려면 사실은 손목 이후에는 어깨까지 이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잡아주시면서 요거는 자세히 얘기할 때 했던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가시면 되고 프레이즈 시작음과 마침음을 파악하기 요거 너무 중요하죠. 이 책에서 아까 핑거링 챕터에서 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솔라 시도레 시솔는 잠깐만요. 시라 시도레 시솔 뭐 이런 시라 시도레 시솔이 있다고 하면 시를 1번으로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긴 되지. 시라 돌리면 되죠. 근데 이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라 시도레 시솔이 프레이즈의 첫 음이 시고 마지막 음이 솔이어서 시에서 솔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시를 3번으로 쳤을 때 순차적으로 레가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핑거링 넘버가 어, 3번으로 쳤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이런 것 또한 어, 학생이 직접 적어보게끔 하고 음, 그러면 이제 조금 교정이 인지적으로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번으로 써보는 거예요, 시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라를 쳐야 되니까 그럼 손을 돌려야 되네. 그럼 2번으로 시를 해볼까? 시라까지는 되니까 1번으로 그러면 2, 1, 2, 3, 4, 2하고 1번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3번으로 적었을 때 3, 2, 3, 4, 5, 3, 1. 오, 이게 제일 편하겠네. 그래서 어쨌든 손가락 번호는 너를 편하게, 너의 연주를 편하게 하기 위한 도와주는 장치야라는 것을 또한 인지시키면서 그래서 악보에 미리 나와 있는 손가락 번호는 최대한 지키면서 어, 그다음에 또 안 나와 있는 손가락 번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게스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어떤 뭐 매번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아하의 포인트 모먼트를 만들어 주실 모먼트를 만들어 주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얘기죠. 프리지에 포함된 음이 몇 개인지 현재까지 요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사실은 계산을 하면서 가는 건데 이게 촉각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멀티인지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긴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리로 확인하기, 절대음감의 경우 음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상대음감의 경우 개 이름 훈련을 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새로운 핑거링, 그러니까 뭐 이거 읽어주실 수 있죠. 아니면 학생한테 또 읽어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핑거링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오는 게 연주. 어, 그래서 요 음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 1권에서 테트라코드부터 훈련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도레미파, 레미파, 솔 나올 때부터 순차해서 어떤 3음 이상의 연계된 연속된 음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권에서 레가토를 가르치면서부터 사실은 프레이징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핑거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훈련을 할 수 있다. 다음 반음계 1313-123 반회전이라고 썼는데 왜 반회전으로 썼는지 반성합니다. 음, 반회전, 반회전 1313 13 다시 1이라서 13 어쨌든 손가락을 완전히 회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짝 그 각도를 틀어서 1번하고 3번이 교차 순차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서 반회전이라고 쓰고 잊어버렸나 봐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손 동굴 및 핑거팁 각도, 터치 자세 준비. 그래서 살짝 엄지가 몸 중앙 쪽으로 보이게끔 팔꿈치와 함께 살짝 열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활한 흐름으로 속도감을 살려 연주하기 위한 기본 요건 마찬가지고요. 반응계 시작음과 마침은 파악할 필요가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연주할 뭐 계속 같은 내용이고요. 마디와 박을 기준으로 연주할 음이 몇 개인지 이제 사실 음표 음영을 보면 알 수 있죠. 4분의 4박자인데 16분의 표로 다 그려져 있다. 그럼 16개를 치는 거고 한 마디에 8분의 표로 그려져 있다. 그럼 8개를 치는 거고 마디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박을 몇 개 음으로 쪼갰는지 이런 거. 그래서 숫자로 박을 계산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소리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 내용. 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약, 간격이 상대적으로 먼 음과 간격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음들을 구분하기. 요거 조금 필요하죠. 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연계돼서
아까 한홍 잠깐 나왔지만, 한홍의 도미라, 솔, 파, 솔, 파미 할 때 도미라 계속 나오잖아요. 도미라, 레파시, 미솔도 여기. 근데 이제 왼손 같은 경우는 3번 그대로 쓰고, 1번이 걸리기 쉬우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1번을 도로 치니까 2번부터 미로 벌려서 치고, 2, 3, 4, 5는 그대로 순차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다 보니 똑같은 미라는 음을 왼손 3번, 오른손 2번 서로 다른 손가락 번호로 쳐야 되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 예를 들면 바이엘 과정에서 사실은 도미솔, 시레솔 이거 세트가 자연스럽게 잘 연습이 된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거의 고민 없이 그냥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됐더라도 양손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 이름이라서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간격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상 베이스 이제 통상적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요. 통상 베이스 라인을 담당하는 한두 개의 얘 또는 얘 아니면 뭐 베이스라인 보통 여기서 끝나죠. 아무리 많이 가도 1, 2, 3, 5, 4, 3에서 끝나잖아요. 한두 개 음과 나머지 음들 간 사이 여기서 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5번하고 4번 사이 아니면 5번하고 4번 안 치고 3번 사이 아니면 5번하고 2번 사이 요렇게 5, 2, 1, 2 썸머 아시죠? 다음이 뭐죠? 파도 레라레란가 아무튼 또 전조된 쉬운 버전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 그래서 그거 구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상 하이노트를 담당하는 두 개 거의 뭐 4번, 5번, 내지는 3, 4, 5 여기서 끝나죠. 이 음들과 나머지 음들 사이가 또 구분이 되죠.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튼 적절한 예시가, 아, 오늘 상태가 안 좋네. 아, 반성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 음, 어쨌든 이 내용들 자체가 도약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이엘 1권에 이제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보니, 네, 뭐, 다양한 예시들이 있긴 있을 텐데. 왼손 도약의 경우, 왼손 5번과 나머지, 지금 한 얘기죠. 오른손 도약의 경우, 하이노트의 음악적 성격과 역할에 따라 1, 2, 3, 4, 5 각 손가락의 역할 구분하기. 이거는 예를 들면 꾸밈음 같은 경우에, 어, 2번, 3번으로 위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음역에서 다시 도레미, 뭐,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있을까? 솔파미레도 하고 시도? 예를 들면, 솔파미레도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도를, 이게 높은 하이노트라서 굳이 4, 5번으로 하진 않잖아요. 음. 이렇게 빠르게 숙련되게 처리할 수 있는 2, 3 또는 뭐, 거의 뭐 2, 3, 4에서 해결이 되죠. 2, 3으로 많이 해결이 되죠. 음. 그래서 오른손 그 하이노트의 경우에는 왼손 베이스랑은 달리 왼손 베이스는 거의 좀 정해져 있다시피 5번이 따로 노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음악적 성격과 역할에 따라 어 각각의 손가락 번호에 부여된 어떠한 역할 또는 보이스 또는 뭐 코러스냐 메인 멜로디냐 이런 어쨌든 역할 또는 컬러링 어, 좀 뚜렷한 그 테너토 멜로디냐 아니면은 마르카토 멜로디냐 뭐 아니면 좀그 베이간 그 안개 같은 어떤 그 배경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 새로운 핑거링 넘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첫 한두 마디에 제시된 방식으로 핑거링 요거 이제 체르니 교재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반복되는 시퀀스 그 패턴의 음영들이 나오기 때문에 첫 한두 마디에 제시된 방식으로 그대로 시밀레라고 써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1권에서부터 기초훈련이 핑거링 분야에 있어서도 잘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를 조금씩 해나가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차원이 달라질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
도약을 다뤄야 되는데, 높은 음이니까 보통은 보이싱을 살리기 위해서 5번이나 4번으로 주로 처리를 하자. 걔네들의 더 무게를 둬봐. 요런 식으로 했던 미리 준비해서 더 깊이 눌러봐. 요런 식으로 했는데 얘보다 더 높은 음이 나왔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그런 거는 4번, 5번이 아니라 2, 3번을 해야지라는 지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차원이 달라질 때, 새로운 성격들이 나올 때, 새로운 표현들이 나올 때, 그런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충분한 설명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음, 손가락 번호 얘기하는 김에 좀 멀리 가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각 손가락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건반 위치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표가 나왔죠. 오른손 1번, 2, 3번, 4번, 5번. 상대적인 특성. 이제 음악은 항상 컨트롤이 쉬운 편이나 회전 시 음량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1번 회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현명한 거죠. 1번 계속 톤이 그 따로 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톤 연습까지 하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컨트롤이 쉽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지구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2번, 3번 민첩한 움직임에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경과적인 컨트롤에 유리하다. 지나치는 레가토 표현. 물론 뭐 연습은 필요하지만 정량의 그 음량을 내가 원하는 음량을 내기 위해서 여기 썼네요. 음량. 그래서 정신 차려. 경과적 컨트롤에 유리하고 음량 조절 시 주의가 필요, 지구력 주의 필요, 지구력이 좀 약하죠. 근력 자체가. 컨트롤이 쉬운 편이, 5번은 컨트롤이 쉬운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도약 시 정확한 거리 파악 및 음량 조절을 위한 연습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자기 기준에 따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왼손 1, 2, 3 정확한 컨트롤 및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별도 훈련이 필요하다. 왜 그러죠? 이제 왼손이 우세손이 아닌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특히나 한국인 같은. 요즘 친구들은 왼손이 우세손인 친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정말 한 5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양손잡이 친구들도 꽤 있고, 왼손이 우세손인 경우에 굳이 고치는 어떤 문화, 예전에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비우세손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습 3배 필요하죠. 성인분들한테도 늘 왼손을 3배 더 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손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의식화 작업을 해야 되죠. 의식화 작업을 디립다 해서 결국엔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 아이러니. 음, 그래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왼손 4번. 는 특히나 이제 적절한 음량 산출, 지구력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왼손 5번, 위치 거리 파악 및 음량 조절을 위해서 팔도 같이 가도록. 오른손은 워낙에 우세손은 의식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팔이 움직여주죠, 보통은. 이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 나머지 부분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려면 그만큼 의식하면서 어깨부터 팔까지, 손목까지의 근육들을 의식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 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넌 그게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라고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음, 이게 타자화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왼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5번이기 때문에, 4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유를 붙여주시면서 동기부여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건반 위치 특성, 건반 음역, 흰 건반 다서듬, 검은 건반 다서듬, 혼합 다서듬, 포지션 확장, 여기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회전 또는 좁히기, 오음계, 반음계, 특성들이 다 있죠. 흰 건반 오음 가장 쉬운 포지션이니까 여기서는 잘 해보자 이렇게 가셔야 되고 고민 없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검은 것만 오음 같은 경우에는 궁상각치우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중임으로 되는 솔라도레미지. 어쨌든 그 친구들 중에 뭘 먼저 시작하느냐. 솔라도레미로 가느냐 아니면 도레미 솔라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시작 위치에 따라 간격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혼합오음 흡권 길이가 백건 길이보다 짧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 왼손으로 하는지 오른손으로 하는지 또 시작 지점이 어딘지 끝 지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손의 위치 변화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핑거링이 조금 뭐 순차하긴 하지만 손 위치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칠 것인지 약간 열린 반회전 상태, 약간 열린 상태에서 칠 것인지 이런 거 자연스러운 포지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겠죠. 포지션 확장 1, 2번 사이의 2번 사이의 거리 1번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2, 3, 4, 5들이 뭉쳐 다니는 것과는 다르게 1번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넓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손가락을 벌리면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쉽다라는 내용인 거고 음,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여기를 먼저 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파라를 칠 때 도파를 굳이 3번으로 치지 않고 도파는 2번으로 처리하고 라를 치는 1번만 살짝 벌려서 도파라 5, 2, 1로 치는 거잖아요. 음. 그다음에 그렇다면 시레솔 같은 경우에도 시를 5번으로 벌리고 4번으로 레를 그대로 치고 솔을 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라기보다는 1, 2번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서 3번, 2, 3, 4가 같이 내려가고 1번은 그대로 솔에 머물러서 그래서 5, 3, 1이 되는 거잖아요. 실의 솔이. 1번하고 2번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은 같이 다니는 팀이고 1번 손가락은 대장이야. 리더가 제일 독립적으로 어려운 쓰레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알아듣고 잘 하죠, 친구들이. 물론 이제 자동 출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은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금방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긴 해야 되죠. 다른 뭐 말을 붙이는 뭐 핑계나 뭐 희화해서 하는 얘기 뭐 예를 들면 얘는 게으르고 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주 근육에 대한 얘기, 거리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어,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은유적인 표현은 그럴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과 좁히기도 마찬가지죠. 길이가 짧은, 1번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얘를 넣거나 얘 위로 올라타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1번 위로 넘기 또는 좁히는 것도 보통 1번까지 치고 나머지 손가락 1번 옆에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원래는 1번 하면 2번인데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좁히잖아요. 그다음에 오음계, 반음계 네, 다 했던 얘기고. 오, 나쁘지 않네요.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손가락 번호. 그래서 손가락을 건반에 올리기 전에 악보의 음악적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레이즈의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은 오른손의 경우 1번, 가장 높은 음을 오른손의 경우 5번, 이렇게 처리. 내지는 음악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게 4번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 시작하지 않기. 악보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핑거링 훈련 가능. 1번으로 드립다
치는 것이 아니라 2번으로도 쳐보고 3번으로 쳐보고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며 그래서 핑거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과정이 한두 번쯤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다음 레슨 때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손가락 번호 써오기 훈련 요거 이론 시간 활용해서 학생이 직접 한번 이해리그 써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사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강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바이엘 과정 하면서는 그때 이제 연습 사이클 말씀드렸었잖아요. 1번 곡을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습, 다시 복습,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까지 몇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거링이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나와 수업을 중간부터 시작해서 핑거링이 문제 고쳐주고 싶은 친구의 경우 이런 인지적인 훈련 과정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핑거링 테크닉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좋은 소리를 위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바른 핑거링을 사용하는 목적은 음악의 연속성과 프레이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 거고, 핑거링 자체가 슬러, 타이, 레가토, 화성 진행, 보이싱 등 각종 테크닉의 자연스러운 수행 기반 역할을 하죠. 어, 핑거링이 자동 출력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슬로타이 레가토 화성진의 보이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사실은 테크닉이 아주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어서 순차 진행부터 확실하게 자동 출력화 만드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손가락 번호 적는 거 학생이 적어도록 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양손 손가락 번호를 오랜 시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있죠. 양손의 손가락 번호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훈련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도레미파솔 1, 2, 3, 4, 5, 5, 4, 3, 2 요 훈련 많이 하고요. 음,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이 훈련을 약간 루틴화 시켜서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색깔 번호, 손톱 스티커 번호 게임 등 다양한 시청각, 촉각 자료를 통해서 어, 우세손 중심으로 우세손 먼저 학습하고 거기에 대칭을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학습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죠. 손가락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연주 도구이기 때문에 손가락 번호, 연주의 효율을 위해 또 작곡가의 음악적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전승이 필요한 거죠.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넘버링 상식들에 대해서는 학생이 직접 납득,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는, 뭐 매 시간은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시간 투자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개별적이고 창조적인 넘버링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천천히 느리게 연습을 했을 때는 이 핑거링이 맞는 것 같아서 고쳤는데 어, 나중에 인테포로 하려다 보니 어머 원래 써져 있는 게 이래서 이렇게 써져 있었구나 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래서 악보에 특히나 좋은 에디션의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는 핑거링이기 때문에 그 원곡의 템포를 반드시 고려해서 핑거링을 수정을 하더라도 하시고 창의적으로 하시더라도 원곡의 템포를 고려해서 핑거링을 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핑거링을 사실 이제 깊은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부분 연습이나 뭐 이런 본격적인 연습을 진행하기 전에 핑거링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다 반드시 이제 완성된 템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템포에 따라서 어 맞을 것 같은 바람직한 것 같은 핑거링이 아닌 경우 아니게 되는 어, 그런 앞과 뒤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책 요거 바이엘 피아노 100권
그다음에 요거 과일 하늘 자전거 학생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요거 이 책으로 요 책도 제가 이제 하늘 자전거로 가르칠 때 참 이 교재가 좋은 교재였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과일 교재들이 또 점점 쉬워지다 보니까 음, 네,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서 이론 교재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교재라는 점.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아이디어가 이제 미디어 자료 리뷰 해보면 재밌겠다 싶은데 제가 이 예전에 그 강의 나갈 때 그 유튜브 자료 워낙에 미디어 자료를 많이 같이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링크로 수업 자료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음악 감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프리미엄 구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이런 말 하면 유튜브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프리미엄 해지를 한 상태라 이 미디어 자료 리뷰를 할 때 이게 제대로 재생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뭐 그렇다고 일일이 다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기도 좀 그렇고 PDF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서 링크 클릭했을 때 바로 떠야 되는데 엄한 광고들이 막 녹화하는 중에 뜰 것 같아서 그건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뭐 단순히 링크라도 어, 자료 이게 여기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와 볼게요. 그래서 음악 내지는 음악 교육 내지는 뭐 그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레슨 트렌드 재미있는 자료들 그런 거 조금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와 볼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한 주간 건강 주의하시고 모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